3개월분 월세를 연체했다면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을까요? 2023년 김포에 사는 김장사 씨는 떡볶이 장사를 하기 위해 상가 월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3개월치 월세를 연체했는데요. 3개월치 월세를 밀리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밀린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다시 2년으로 재계약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임차인이 다 갚은 상황에서 상가 주인 정임대 씨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다시 지급한다 해도 3기의 연체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3기의 연체는 권리금 보호 규정, 계약 해지 등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료 연체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예로 임차인의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할까요? 앞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주임법, 상임법에서 차임 연체에 대한 계약 해지는 차임의 연체 상태가 중요한데요. 이 말인즉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밀렸던 월세를 다시 내면 그때는 연체한 사실만 있게 되며 연체 중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하려면 월세가 3번 밀렸을 때 바로 계약 해지를 해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밀렸던 월세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3기의 연체란 말 중 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가를 25년 2월 1일에 임대료 100만원 월세 계약을 합니다. 납부 시기는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조건으로 서로 협의하여 계약한 상태인데요. 즉 2월 1일에 2, 3, 4월달 월세 300만원 선지급, 5월 1일에 5, 6, 7월달 월세 300만원 선지급 이런 식으로 납부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한 달 월세가 100만원이니 곱하기 3을 해서 300만원을 연체하면 3기의 연체가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총 900만원을 연체해야 3기의 연체가 됩니다. 3기의 연체에서 기는 납부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3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걸로 협의를 했다면 3개월치의 월세 300만원이 위기가 되게 되고 300만원 곱하기 3을 해서 총 900만원을 연체해야 임대료 3기의 연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가 9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도 계약 갱신 거절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면 인상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할까요? 다른 임대인보다 임대료를 50% 적게 받고 있던 재옥씨는 24년 12월 1일부터 임대료를 올려받겠다라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혜원씨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고 기존 임대료로 상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결국 계속되는 요구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임대인 재옥씨는 임대료 증액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약 1년이 지나 25년 12월 1일에 판결이 나는데요. 임대료 증액은 합당합니다. 피고인은 임대료를 올려서 납부하세요. 판사는 임대료 증액은 합당하다며 증액된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혜원씨는 언제부터 임대료를 올려야 될까요? 판결이 난 25년 12월 1일부터일까요? 정답은 임대인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 시기, 즉 1년 전 24년 12월 1일부터 임대료를 올려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에서 임대인이 승소할 경우 증액된 임대료의 적용 시기는 최초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즉 혜원씨는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12월 1일까지 증액된 월세 부분 1년치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 3기 연체했었던 사실이 있을 경우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는 주택과 다르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매우 불안정한 갱신이며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과 민법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계약 해지 부분입니다. 상임법과 다르게 민법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6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민법에 있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데요. 다음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명도 소송 판례인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2기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판사는 신뢰에 중점을 두어 판결을 내렸는데요. 즉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불안정한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지만 민법 묵시적 갱신처럼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3번 연체한 사실이 있고 연체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고 이후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끝나고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전제하로 갱신됩니다. 즉 전 임대차는 3기의 연체 사실이 존재하고 묵시적 갱신은 그 사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 사실은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 임대료 연체 사실이 없어도 그 전 임대차 연체 사실이 인정되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선 임대료 연체 행위는 임차인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행위로 보며 그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료 3기의 연체 사실이 존재한다면 재계약이 아닌 이상 다음 계약에도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연체로 인해 생기는 여러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차인은 임대료 연체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임대인은 그에 따른 권리를 선택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